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아래에 3000년 전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요. 화성시 봉담읍 효행지구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어느 날 한국농어촌공사는 봉담읍 수영리 일대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계획했습니다. 약 30만 제곱미터, 서울 여의도 공원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죠. 수만 가구가 들어설 신도시가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를 기대했고 화성시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발 사업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혹시 이 땅 밑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이나 유물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죠. 대부분의 경우 이 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히 땅을 살펴보고 특별한 게 없네요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효행지구도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살짝 걷어내자마자 조사단은 깜짝 놀랐습니다. 토기 조각들이 여기저기서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계속 나왔습니다. 돌로 만든 도구들도 함께 나타났죠. 조사단은 서둘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겠는데요. 지표조사는 곧바로 시굴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시굴조사는 땅을 좀 더 깊이 파서 정확히 어떤 유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이 단순히 유물 몇 점이 묻혀 있는 곳이 아니라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 살던 마을 유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한성문화재연구원 등 여러 전문기관이 힘을 합쳐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고고학자들이 매일 현장에 나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붓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총 2835점의 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집자리는 수백 동, 구덩이나 무덤 같은 유구는 1000여 기가 넘게 나왔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잘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발굴 현장에서 집자리 10개에서 20개 정도 나오면 꽤 큰 유적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효행지구에서는 수백 동의 집자리가 확인됐어요. 이건 단순히 몇 가족이 살던 곳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통째로 발견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유적들이 한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원삼국 시대, 삼국 시대, 심지어 조선 시대까지 약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다는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의 지층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추락 유적 중 최대 규모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동기들이 나왔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칼과 도끼였죠. 청동기 시대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시의 청동기는 엄청난 고급품이었어요. 청동을 만들려면 구리와 주석을 구해야 하는데 이 재료들은 아무 곳에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작 기술도 필요했죠. 지금으로 치면 최신 스마트폰이나 명품 가방 정도의 가치였을 겁니다. 이런 청동기가 나왔다는 건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꽤 부유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과 활발히 교류했다는 증거입니다. 돌로 만든 도구들도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달 모양의 돌칼, 화살촉, 돌도끼. 특히 흥미로운 건 반월형 석도라는 반달 모양의 돌칼인데요. 이건 곡식을 수확할 때 쓰던 도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낫이나 호미 같은 거죠. 상상해 보세요. 3000년 전 가을, 이 자리에서 누군가 이 돌칼을 손에 쥐고 별을 베고 있었을 겁니다. 땀을 흘리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말이죠.
그 손의 온기가 지금 우리 손에 전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토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순강목 곡렬토기, 곡렬토기, 외반구연호, 원형점 토대토기.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릇들입니다. 밥을 담고 물을 깃고 음식을 저장하던 그릇들이요. 신기한 건 이 토기들마다 독특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손으로 눌러서 줄을 그어서 만든 무늬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뻐 보이려고. 아니면 이건 우리 집 그릇이야라고 표시하려고. 혹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도 우리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로 집자리였습니다. 수백 동의 집자리가 발견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집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네모난 장방형 집과 동그란 원형 집. 집 안에는 불을 떼던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화덕 자리죠. 추운 겨울 이 화덕 주변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따뜻하게 밥을 먹었을 겁니다. 유물 하나하나는 물건이지만 집자리는 삶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 이 바닥에 앉아 밥을 먹었고 아이를 재웠고 사랑을 나눴고 고민도 했을 겁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모두 이 작은 공간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게 3,000년 만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효행지구 발굴이 왜 중요한지, 학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곳은 경기 남부의 청동기 시대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남부 지역의 청동기 유적은 파편적으로만 발견됐어요. 여기서 토기 몇 개, 저기서 집자리 몇 개,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효행지구는 다릅니다. 마을 전체가 통째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떤 도구를 쓰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3,000년 전으로 가는 타임머신을 얻은 것과 같아요. 둘째, 이곳은 시간의 층이 쌓여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적이 겹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한 시대의 유적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효행지구는 마치 밀폐유처럼 시대별 흔적이 층층이 쌓여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이 3,000년 동안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을을 세웠어요. 그리고 1,000년 후 그 후손들도 같은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또 1,000년 후에도 또 그 후에도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지고 햇볕이 잘 들고 그리고 2025년 지금 우리도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효행지구 개발이 그 증거죠. 3,000년이 흘렀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결국 같은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귀한 발견 앞에서 우리는 복잡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물 이관 문제입니다. 2,835점의 유물, 이 귀한 보물들이 화성시에 남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계획대로라면 대부분의 유물이 다른 도시의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화성 시민들이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화성시에는 현재 이 많은 유물을 제대로 보관하고 전시할 시설이 부족합니다. 전문 수장고도 없고 상설 전시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물을 발굴한 후 시설이 갖춰진 다른 지역 박물관으로 보내는 거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이건 우리 땅에서 나온 우리 조상들의 유물인데 왜 다른 도시로 가야 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고장의 역사를 보려면 다른 도시까지 가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화성 시민이 화성의 유물을 볼 수 없다니 이게 정상인가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지역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고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화성시를 비난할 수만도 없는 게 전문 박물관 하나 짓는 데는 수백억 원의 예산과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전문 인력도 확보해야 하고 유물 관리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온습도 조절 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딜레마입니다. 효행지구는 애초에 수만 가구가 들어설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집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신혼부부들은 새 보금자리를 기대하고 고령자들은 노후를 위한 주거 공간을 원합니다. 그런데 땅 밑에서 유적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발을 중단하고 유적을 완전히 보존한다. 아니면 유적은 기록만 하고 개발을 계속 진행한다. 둘 다 살리는 절충안을 찾는다. 정답은 없습니다. 현재는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적 약 1만 8천 제곱미터는 현지 보존하기로 했어요. 흙으로 다시 덮어서 보호하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드는 방식이죠. 이를 복토 보존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개발을 진행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문이 남습니다. 복토 보존된 유적을 시민들이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땅 밑에 묻혀서 잊혀질까요? 공원은 제대로 관리될까요? 안내판은 설치될까요? 학생들이 견학 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발굴은 지금도 진행 중이거나 단계적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일정도 있어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빨리 발굴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고 싶겠죠. 고고학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기록하고 싶고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종종 유적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유적 보존은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성 시민 모두의 문제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관심하면 유물들은 조용히 다른 도시로 떠날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복토된 유적은 그냥 공원 땅 밑에서 잊혀질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자기 고장의 역사를 배울 기회조차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움직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화성시에 전시관과 박물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시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SNS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유물을 볼 권리가 있다고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효행지구 보존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공원이 만들어지면 방문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가세요. 여기 밑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집이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관심이 있으면 관리도 제대로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은 곧 방치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원은 관리 예산도 받고 시설도 개선됩니다. 세 번째는 지역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화성의 역사는 효행지구만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곳곳에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육릉과 걸릉, 공룡알 화석지, 정곡항, 제부도. 화성은 역사와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치던 돌담 하나, 오래된 우물 하나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고 사랑했고 꿈꿨다는 것을. 그래야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니까요. 3000년 전 이곳에 살던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했고 웃었고 울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해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별을 보며 내일을 꿈꿨을 겁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이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토기를 만지던 손의 온기, 이 돌칼로 곡식을 베던 누군가의 땀, 이 집에서 울려 퍼지던 아이의 웃음소리. 모두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줘. 우리도 여기서 살았어. 우리도 행복하고 싶었어. 화성 시민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도 전하겠습니다. 효행지구의 유물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역사를 지킵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됩니다. 효행지구 발굴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땅 밑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비밀들이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연구는 계속될 것이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 화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개발 부지가 아닙니다. 3,000년 동안 사람들이 사랑한 땅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땀 흘려 일하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아간 삶의 터전입니다. 그 땅 위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갑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효행지구입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가 지킵시다. 감사합니다.